손석희의 시선 집중. 드라마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된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 살아가는 관계란 어떤 의미일까?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배우 김혜수 씨의 말입니다. 잠시 후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배우 김혜수 씨를 만나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기쁨을 맛본다는 한 배우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소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칼 윌슨 베이커의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라는 시를 읽으면서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읽으니까 지난주 공지영 씨 모실 때처럼 저도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듣고 있는 김혜수 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 청아한 남성의 목소리로 이런 시를 멋진데요. 예, 좌우지간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12월은 뭐 늘 그렇습니다만 나이를 헤아리게 되고 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기왕이면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거 정말 누구나 바라는 일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김혜수 씨에게 이 시가 어울리지 않나 해서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해라. 정말 그러고 싶어요. 예. 네. 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늘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 배우 김혜수 씨를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예,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욱더 반갑군요. 같이 이렇게 방송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 한 17년 만에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예전에 허수경 씨하고 저 기억하죠. 네, 네. 그 선택 토요일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네. 그때 나와 주셨었어요. 그게 벌써 그렇게 된 거죠? 그러게요. 네. 그 전에는 제가 김혜수 씨를 처음 본 것은 1986년 아시안 게임을 할 때 네. 아시안 게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제가 아시안 게임 특집 방송을 하러 MBC의 그 공개호를 내려갔는데 네. 여고생 한 명이 제가 그때 앞에서 네, 그때가 여고생 예쁜 여고생 한 명이 예쁘게 스튜디오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견학 비슷하게 하시다가 제가 그때 왜 갔는지 생각이 안 나고요. 예. 그때부터 저는 그 손석희님의 팬이었고 또 언니가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아마 그 방송 생활 이전 이후 포함해서 최초로 사인 받은 분이세요. 그때 아무튼 그때 공개홀에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아주 그 한참 신참이었기 때문에 뭐 이 사인 같은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무엄하게도 거절을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바로 그 선택 토요일이 좋다 해서 만나서 서로 네. 사인을 교환했던 기억이 나네요. 교환했었나요? 예. 네. 그렇죠. 제 걸 또 받아주셨구나. 괜히 저 무안할까봐. 아니. 영광이었습니다. 자, 나오시면 잠깐 이력을 좀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1970년생, 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하셨고 성균관대학교 언론홍보학 석사과정을 이미 마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CF 모델로 데뷔를 하셨나요? 네, 그렇죠. 2학년 말에 데뷔했어요. 예. 네. 진짜 오래된 얘기죠. 영화로는
96년 말이고요. 네. 예, 초인가요? 네. 그래요. 1986년 깜보. 86년 네. 86년. 네. 예, 10년이나 깜보로. 세상에. 네. 그래서 그때 네.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으셨고 아. 그 이후에 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2, 네. 그 마지막 겨울, 네. 텔레비전 드라마는 뭐 삼오곡, 순심이 네네.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는 그런 드라마죠. 조금 그 뭐랄까요, 실제 나이보다 좀 많은 아주 노숙한 역할들을 역할. 했었죠 초반에. 네.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조금 뭐랄까 다른 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성숙한 그런 분위기였나 보죠. 사실 중학교 때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로 부진했어요. 예. 보기에도 작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주로 항상 앞자리나 아니면 첫 번째는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두 번째 정도에 앉으려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정도까지는 앉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일 시작하면서 갑자기 10cm 이상씩 막 자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저한테 주어진 역은 좀 성숙한 역이었는데 실제 저는 아마 제 또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훨씬 더 어렸던 예. 쪽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몸만 컸지 자꾸 커가지. 예, 키만 자꾸 크고 네. 예. 그러니까 1986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 이미 많이 이렇게 커 있었던. 막 크고 있을 때 뵀을 그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첫사랑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으로 23살에 이제 네.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영화제 청룡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아, 네, 그랬네요. 네. 예. 그리고 그 청룡 영화제 여우 주연상은 3번이나 받으셨더군요. 3번이나요? 예. 그 기억 잘 안 나세요? 제가 그렇구나. 기록을 2번인 보니까 줄 알았는데. 3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닥터봉으로 한번 받고. 그렇죠. 예. 첫사랑으로도 받았구나. 첫사랑 맞아요. 받고 닥터봉 받고 그리고 최근에는 타짜. 2006년에 받았네요. 예. 네. 청룡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3번 받는 배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청룡영화제가 부활되고 나서 제가 영화 쪽으로 활발하게 하여튼 꾸준하게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청룡영화제가 조금 특이한 게 정말 수상자는 끝까지 모르는데 예. 보통은 이제 로맨틱 코미디나 코미디류에 있어서 심사위원단들이 조금 박한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청룡영화제는 좀 이례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 혹은 남자 주인공에게도 수상의 영광을 주는 경우가 제가 아니어도 몇 차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층의 악당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연평도 사건과 함께 그래서 그때 국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실질적인 안정이 더 중요할 때였기 때문에 예. 조금 시기적으로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예. 네. 영화 자체로는 나름 만족도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MBC 드라마 최근에 이제 종영을 한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예. 꾸준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쉼 없이. 예, 평균 1년에 한 편꼴인 예. 것 같아요. 네. 근데 배우들한테는 1년에 한 편꼴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안 나오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몰아서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예. 그거는 이제 배우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예. 그 한석규 씨하고는 이번에 2층의 악당을 같이 하셨는데 원래 그 닥터봉 때 하시고 거의 지금 10몇 년 만에.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 한석규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몇 년 동안 영화에 안 나오신 적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열심히 다시 네네, 하시지만. 그렇죠. 네. 예. 그 오랜만에 이렇게 호흡을 맞추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석규라는 연기자를 참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학교 선배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제 청춘의 영화로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한석규 씨가 출연하신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소중한 배우죠. 예.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로서는 정말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예.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너무나 따뜻한 분이셔서 배우 이면의 것들까지도 참 많은 영향과 여운을 주시는 분이고 예. 연기할 때는 파트너와의 호흡이라는 건 일부러 내가 호흡을 잘 맞추고 뭘 해야지 한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 스스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상대까지도
가능한 지점 이상까지 그 도와주는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면 예. 그런 도움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이상적인 파트너시죠. 일부러 도와주지 않아도 상대방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마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예. 워낙 배려가 많으신 분이라. 예. 예,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 정말 그 가장 이상적인 의미의 시너지를 내게 해주는 배우신 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우울증 걸린 싱글맘, 네. 즐거운 나의 집에서는 정신과 의사 역을 네. 맡으셨고요. 그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면 네. 특히 이제 드라마는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영화는 뭐 촬영한 지가 좀 됐겠습니다만 네. 좀 한동안 거기서 이렇게 좀 헤어나지 못한다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그게 이제 작품마다 좀 다른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배우들, 연기자들이 그 작품에 어떤 식으로 몰두를 하고 빠져나오느냐가 다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촬영할 때도 정말 몰입을 하죠. 하다가 컷하는 동시에 전 바로 빠져나오는 편이에요. 그냥 그게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그런 타입인 흔한 것 표현으로 같아요. 반납해버리나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작업이 끝나면 저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품들은 아주 그 여운이 오래 가서 예. 마음으로 좀 버거웠던 적이 있죠. 네. 그 이제 일반 관객이나 팬의 입장에서 배우를 이렇게 볼 때 어느 배우는 뭐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역할을 맡은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이나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배우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게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배역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맨날 네네. 비슷한 배역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김혜수 씨처럼 이렇게 카트하는 순간 그냥 떠나버릴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또 차가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 별로 안 차가운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몰입을 하기 위한 과정하고 빠져나오는 과정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몰입하는 과정이 어떻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과정까지도 비슷하면은 정말 배우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게요. 피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기도 근데 합니다. 저는 다행히 뭐 몰입하는 과정은 사실 뭐 매번 다르죠, 역할에 따라. 네.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예. 털고 나오니까. 예. 네. 아까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자기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성숙한 역할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네, 초반에는 주로 그랬죠. 예. 그것이 자신한테 어떤 역으로 끼친 영향 같은 것이 있을까요? 어릴 때는 사실 그 배우가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고 나서 그 연기를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예. 같아요. 뭐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저 역시 우연히 하게 됐고 예. 어릴 때 배우로서의 뭐 판단이라기보다는 난 어린데 특별한 어른들 틈에 껴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들 보면 너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이 넘쳐나고 그런 분들 틈에 수업 안 받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있다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참 그런 기분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 뭐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네. 내가 학교 안 가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거, 어머 웬일이니 너무 좋아,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조금씩 연기하는 거 잘은 모르겠지만 배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예. 그리고 그때는 뭐 이제 조금 다른 프로포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어려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굳이 누구의 아역은 하고 싶지 않아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성숙하고 연기력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예. 그냥 굉장히 무모한 거죠. 내 또래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청소년 배역하니까 예. 난 안 할래. 괜히 그런 거.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제가 내적으로 성숙한 거에 비해서 어른스러운 척 하는 거 그리고 네. 어른 비슷하게 대접받는 거 이런 거에 이렇게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즐겼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청소년기 잠깐 그러고 나중에 호되게 고생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그건 메꿔지지 않으면 그만큼 본인이 잃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춘기나 여러 가지 제가 그 청소년기에 단계적으로 쌓아가야 할 것들을
나중에 채워넣느라 정말 오랜 기간 길게 방황하고 예. 마음 고생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뭐 늘 느끼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참 잘 하십니다. 조리 있게 이해하기 쉽게. 근데 어린 나이에 자기 실제 나이보다 많은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갭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따라서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그 연기의 어떤 그 진미, 그러니까 진짜 맛 네. 이런 것들은 아마 그렇던 초기에 못 느끼셨을 것 같고. 정말 이게 뭐 연기다, 내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자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왜 개안을 한다고 하잖아요. 연기에도 그렇게 배우 김혜수로서 나는 정말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내 연기가 정말 내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에도 그렇고 이게 연기다라고 개안을 한 게 언젠가요? 정직하게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겸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예. 아니고요. 아니 너 20년 넘게 이렇게 연기해놓고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예, 정직하게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진짜 연기자로서 정말 기본적인 자질이 있나를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나는 아닌가 봐.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선택이 더 좁아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종부에 가서 제 마음이 그 동의가 안 됐던 게 어쨌든 저는 뭐 어떻게 시작을 했건 간에 제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보냈잖아요. 예. 그런데 내 가장 그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청춘이 그때 나 잠깐 뭐 배우였고 창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괜찮았어. 예. 그때 뭐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지라는 걸 과연 내가 정말 뒤늦게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데 못할 것 같았어요. 예. 그렇다면 남들이 뭐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고 남들이 나를 배우로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내 청춘의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한 방점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예. 그게 지금까지 그 연기자로서 예. 연기자 김혜수로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슬픈 이유 같은 거지만 예. 저한테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타짜란 영화가 네. 그 배우 김혜수에게 끼친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그건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의 생각이 어떠실지. 연기도 그때 영화도 물론 그 훌륭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과감한 연기도 하시고 그래서 네. 사람들의 관심도 그만큼 많이 그랬었죠. 쏠렸었고 네. 또 같이 했던 배우들도 물론 훌륭한 배우들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혹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타짜가 저한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영화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 대외적으로 그 전에 그냥 뭐 이제 오래 우리에게 친숙한 연예인, 뭐 흔히 말하는 뭐 인기인에서 뭐 배우 김혜수, 배우라는 타이틀이 뭐 조금은 덜 어색하게 예. 해주는데 크게 기여를 한 영화죠. 왜냐하면 영화적이기도 했고 영화적인 캐릭터를 나름대로 뭐 잘 수행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또 그만큼 대중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저한테도 의미가 커요. 예. 예, 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예, 있고 예. 그 대중들이 수긍할 만한 의미를 가지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의미를 주는 작품 타짜가 맞아요. 예. 제가 아주 잘못 보진 않았군요. 그럼요. 토요일에 만난 사람 김혜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해드린 말씀 듣고 마저 이어가죠. MBC 라디오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김혜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은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바쁠 때 만나서 그래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한 2달 동안 섭외했었는데 뭐 한창 드라마나 촬영, 뭐 예, 영화 하고 때문에 있을 정신이 때죠.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성탄절 아침에 어느 분이 오늘 그 김혜수 씨가 출연한다고 했더니 아유 성탄절을 선물이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해라. 예, 기분 좋으시죠? 정말 좋죠. 예. 네.
성탄절 선물을 오늘 드리는 날입니다. 선물은 큰 김혜수 선물인데요. 씨입니다. 제가 덩어리가 예.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되게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대중으로부터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중 속에는 물론 평론가들도 있고, 네. 뭐 어찌됐든 평론가든 아니면 대중으로부터든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지만 무척 속상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뭐 그럼요. 방송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건 뭐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그 매체들이 많고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주체가 얼마나 검증된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영화 평론가 혹은 대중문화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이 그 논해졌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는 봐요. 예, 보고 최근 뭐 몇 년을 제외하면 배우 김혜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 뭐 기사 혹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물론 감정적으로 아 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네. 아 그렇구나 괜찮네는 아니죠. 예, 뭐 속상할 때 있죠. 그리고 아 이걸 정말 몰라주나. 아 정말 이게 단가? 요것밖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평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언가 당장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나를 환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그래 나 한번 잘해볼게라는 오기라기보다는 저는 예. 그런 건 좀 없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나를 의심해가면서 나를 발전하는 예. 아주 작은 요소들 중에 뭐 어떤 게 될 수도 있었던 것 예.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그 참 못 받아들이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로 혹평들을 받다가 예. 어쩌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왜 이러지? 정말? 막 이러면서 정말 혼자서 약간 뭉클할 때도 있고요. 예.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 김남길 씨가 네. 뭐 그 나쁜 남자 캐릭터로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남길 씨가 제일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선배로 연기 외적인 부분에서 김혜수 씨를 꼽았습니다. 모던 보이에 함께 네, 출연을 함께 했었죠. 예. 연기 외적인 부분이란 건 뭔가요? 혹시 글쎄요. 뭐 본인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김남길이라는 후배를 예. 참 예뻐해요. 왜냐면 나이가 어리죠. 젊죠. 그런 거에 비해서 천진함과 성숙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곧또래 배우들이 그런 게 일단 갖춰지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사실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선덕여왕, 뭐 나쁜 남자를 통해서 대중적으로는 그 김남길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이나 뭐 연기력 같은 것들을 많이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 모던보이 할 때도 너무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나는 저 나이에 저러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앞섰기 때문에 예. 참 기특해 보였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태도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꾸미 먹고 천진해요. 그런데 연기할 때는 정말 진지하고 예. 상당히 성숙해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을 그 김혜수 씨로부터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꾸밈이 없다라든가 그건 당당하다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였던 것 같고요. 예. 글쎄 뭐 제가 뭐 배우로서 지침을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뭐 나눴어요. 예. 그 친구도 참 편안하고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를 편안하게 생각을 해줘서 그런 얘기를 해줬었고 저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 후배가 예쁘고 고마워서 또 뭐 예. 이런저런 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여배우들이란 영화가 있었죠. 네 있었죠. 제가 그 케이블에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네. 다는 안 봤습니다. 네. 제 취향이 그 영화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네. 지나가면서 봤는데 하필 지나가면서 보는 그 장면에 네. 그 고현정 씨가 네. 그 자기가 넘어야 할 상대로 김혜수 씨를 지목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김혜수 언니를 넘고 싶다. 저를 벌써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건 이제 그
저는 역으로 고현정이라는 사실 고현정 씨가 저 학교 1년 후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분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배우로도 인생의 여러 면으로도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훨씬 능력자시고 근데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오히려 좀 역설적인 의미로 예. 저를 좀 이렇게 그 고현정 씨가 넘어야 할 동년배 배우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넘고 안 넘고가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녀는 그녀의 배우만의 어떤 색깔 혹은 그 여성으로서도 예. 성숙한 여성으로서도 어떤 자기의 자아를 너무나 훌륭하게 확보해가고 있는 예. 여성이거든요. 이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 이제 네. 다른 배우들을 통해서 본 다른 배우들에게 비춰진 배우 김혜수의 모습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넘어오십니다. 아 그랬어요. 네. 김혜수 씨의 얘기를 다시 해보죠. 네. 다른 배우분들 말고. 네. 작년에 그 프랑스, 미국, 스위스 이렇게 세 나라를 돌면서 유명 예술가들도 만나고 직접 네.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네. 또 직접 그려서 선보이시기도 했는데요. 네. 그린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뭐 화가는 예. 아니니까 그냥 그리고 싶을 때 그냥 예. 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 김혜수 씨의 삶에 어떤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모르시겠고요. 예, 그건 조금 더 해보셔야. 그냥 저는 제가 가지는 저의 뭐 소중한 취미 중에 하나 예, 그 정도가 저한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W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아, 네. 예, 잠깐 하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아쉽죠. 예, 네. 그때 뭐 그 감상 소감은 몇 차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은. 언론은 또 언론이 원하는 것들만 예.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러면 네. 김혜수 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W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은 서운하죠. 왜냐하면 예. 이게 뭐 제가 진행을 하고 안 하고는 W 자체도 김혜수 자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5년 이상 세계의 뭐 여러 모습들을 담아서 시청자들에게 소개한다는 그런 프로를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해왔고 예. 이런 프로가 꾸준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과 뭐 생성됐다 소멸됐다 생성됐다 소멸됐다 좀 다르죠. 근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좀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서 크게 아쉬워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로서는 정말 그 W라는 프로가 조금 더 오래 시청자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금 작지만 어떤 힘이라도 됐으면 하는 예. 의미에서 그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가 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네.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W의 PD 중에 한 사람한테 우연하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김혜수 씨가 거기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제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로 김혜수 씨를 편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네. 죽도록 고생을 시켜야 된다. 네. 현장에도 자주 뛰어들게 만들고. 네. 그러고 싶었어요. 예. 근데 네. 이제 그게 그만 일찍 끝나는 바람에 네. 어찌 보면 이제 좀 아쉽게 미처 꽃이 피우기 전에 문을 닫은 셈이 돼서 네네. 그랬죠.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그래서 더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W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초기부터 계속 보신 분들이실 예. 거예요. 저도 그랬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 그 진행자로 만나는 김혜수가 어색하셨을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자가 누구인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오래 예. 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좀 지속적인 교류를 좀 원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좀 크게 작게 좀 영향받기를 원했고 예. 좀 더 실질적으로 매주에 한 번씩 많은 정보들과 관심사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나한테 정말
너무나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아닐까 기대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뭐, 면에서는 아쉽죠 그래요. 많이 개인적으로. 아쉬우면 나중에 또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네, 예.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 진행도 옛날에 하셨습니다. 뭐 그 너무나 유명한 그 토크 프로그램이었고. 네, 네, 근데 길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그때도 뭐 만으로 1년 정도 했나? 예. 1년은 100회 했던 것 같아요. 많이들 또 그때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저도 네. 그런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라디오 방송은 하신 적이 없으시죠? 없죠. 예. 네. 감히 엄두를 못 내죠.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가 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전 정말 가끔 제가 그 손석희 선배님 방송 들으면 문자 보낼 때 있잖아요. 예. 그 새벽에. 그리고 이렇게 사석에서 뵐 때도 있지만 그 생활의 기준에 내 아침의 시작이라는 게 정해지신 분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방송인이시고 그 책임감이 있으시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쉬운 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성탄절 선물을 드린 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직접 말씀으로도 선물을 한번 나눠주실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 예. 네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초대 받고 싶어도 초대해 주실까 하는 자리인데, 하필 바쁠 때라서 이렇게 어렵게 예. 섭외하셨다고 하는데, 귀한 날 제가 초대 손님이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엔 누구도 외롭지 않아야 된다. 혹은 누구도 혼자가 아니어야 하는 크리스마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외롭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따뜻한 마음으로 기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김혜수 씨도 그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최고의 여배우 김혜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